정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오늘 563회 총선 맞이한 새 단장을 한 새로운 코너 위너 프로젝트 드디어 세 번째 네. 시간입니다. 네. 세간에 강의원 사무총장이 좀 화제입니다. 이 입담이 장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 얼굴 비슷한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는 누구였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축구 감독 박항서. 두 번째는 윤양기. 윤양기.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좀 준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방송을 타더니 외모가 부쩍 좋아졌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티가 팍팍 나고 있는 네. 강현 총장 모시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하고 최재관 또 양평 민주당 위원장님 지역위원회 이제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 오늘 안진건 소장은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역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뭔지 모르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오실 텐데 오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생의 제 2막이 열리는 그렇습니다.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네. 호남 분위기 먼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전에 광주에서 지금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고 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이름만 들었던 분들이 이제 얼굴도 확인하고 입담도 이제 들으면서 흔히 말하는 정치적 중량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쩍부쩍 어떻게 보면 좀 커졌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밖에서는 보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잠깐만. 밖에서 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 일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면요. 제가 이제 광주 서구갑 현역 지금 송갑석 의원 지역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시자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 호남은 아니고 전북은 있으니까. 아니,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최고위원. 네네. 그러네요. 네. 거기에 이제 서구 갑의 어떤 특정 동에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만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40대 부부가 엄청 뛰어오면서 손을 내밀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렇군요. 저는 제 뒷사람인 줄 알고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저예요. 박시영 TV를 보고 있다. 싹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제 부인도 권리당원이다. 광주 광역시 서구 동천동에서 만나신 그 부부님 부자 되십시오.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반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어쨌든 조금 반향은 있고요. 그런 어떤 반향을 넘어서서 광주와 호남이 요구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 지향, 가치를 잘 설득하고 또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정치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휴가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디 조용한 데 가 계시나요? 멀리 가시지 않고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판 가능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그 DP2 참모들께도 한번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지금 쉬면서 볼 수 있는 이 방송이 뭐냐? 그거 저 봤어요 이미. 네네. 저도 이렇게 간접적 청거를 드리면서 저도 미리 좀 반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편 다 봤습니다. 책도 아마 공지를 당 공보국에서 하셨던데요. 도올 선생님이 쓰신 난세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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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의 난중일기 말고 난세일기. 그 책과 또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천했던 아마 그 뭐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아마 그 책 제목일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저도 이제 두 권 또 사서 미리 보고 나중에 혹여나 또 질문하면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그렇습니다.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코너 강의원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 코너를 존재 사실 이게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박시영 TV 정도를 보지 않는 제1야당의 대표다.
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분명히 애청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네. 보시는 거는 알고 네. 있는데, 네. 볼 때, 네. 어떤 뭐 가려서 볼 텐데, 네. 이 코너가 있는지를 알게 만들지. 차마 제가 네.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네. 보고 드리려고 직보는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전화 연구에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전화 연결 정도는 안 되고요. 예. 박시영 TV 정도 또 유인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전국 유일의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직접 출연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정치 생명을 걸 겁니까? 저는 그 원희룡이 아닙니다. 생명을 함부로 걸지 않습니다. 아, 이거 잘하는 거야, 이거. 네네.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네, 아마 큰일 납니다. 대표님의 그런 통찰을 믿기 때문에 예. 추석 전에 예. 아니면 추석 세고 당 지지율이 거의 정점을 찍을 때 예. 아마 박시영 TV에 모셔가지고 박시영 TV의 구독자도 늘릴 뿐만 아니라 아, 감사하죠. 또 이런 특별한 이 프로젝트를 만든 이 유튜브를 격려치하는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정점을 찍으려면 55% 정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곳에서 ARS 조사하면 50% 넘길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배고픕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자, 광주 얘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올드보이 기환 이게 좀 화제예요. 특히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해남한도 진도 네. 뭐 마음을 굳혔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정배 의원 뭐 이 천정배 의원도 몸푼지가 좀 됐죠. 광주 서울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들고 당원들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 솔직히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실제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올드보이로 지칭되는 선배 민주당 정치인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후배들에게 맡기시라. 정치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진화했으니 충분히 맡기셔도 됩니다. 본인들 30, 40대 때 정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선배들에게. 그런 문턱 만들지 말고 후배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 여론도 물론 현역 정치들의 존재감 제로 후배들한테 맡겼더니 늘 말씀드리지만 DJ 이후 네. 강력한 호남의 정책 메신저로서 자기 정책 소명을 다하지 못한 현역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다시금 우리 올드보이 아마 선배 정치인들한테 야 그래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과신이나 과욕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있겠죠. 네네. 현역들 그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존재감이 좀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호남 쪽에서는 늘 그런 부추기는 세력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있기도 하고요. 예.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정치혁신과 혁명적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과거로의 퇴보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정치 원로로서 민주당 정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또 후배 신진들이 잘 진출해서 네. 호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S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배 정치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몫이다 싶습니다. 거기 특히 해남한도 진도에는 정의찬 네. 이재명 대표의 특보가 네. 가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만났더니 뭐 완도 이런 데서 해상 시위 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네. 핵폐수 방류 이 저지를 위해서 네. 그 부분에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던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전화를 하기가 좀 미안할 만큼 예. 좀 목포에서 꼭 박지원 원로께서 예. 출마를 하시더라도 목포에서 변치 않고 일관되게 정치적 출모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해남한도 진도로 예. 별로 고향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네. 네, 가셔가지고 우리 정의찬 현재 뛰고 있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특별보좌관이시죠. 또 예. 경기도에서도 활동했던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당사자는 오히려 기회다. 이거 네. 어떻게 보면 몸집을 키울 수 있지. 그렇습니다. 예. 그 박지원 전 원장과 네. 입담에서 뒤지지 않으면 완전 스타로 뜨는데. 솔직히 입담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친동생 같은 후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기가 있잖아요. 패기. 그럼요. 예. 이제 사실은 이 통찰력이 있는 이 주권자들은 미래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목포에서는 또 뭐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원장 나오면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목포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혜원 전 의원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목포에 가셨을 텐데 어쨌든 네. 박지원 전 원장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또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현재 박지원 전 원장님의 혁혁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여러 분들의 과거의 공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가장 어려울 때 분당의 책임이 있고 탈당을 통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정말 야권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자초했던 분들입니다. 네. 해볼 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정치 실험. 이 정도면 이제 미래 세대에게 영토를 조금 내줘서 정말 본인들 젊은 시절 이상으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아주 타당한 자세다 이렇게 좋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아니, 최근에 네. 순천에서 몸을 풀었던 이정현 국민의힘 쪽, 네. 박근혜의 뭐랄까 최측근 중에 하나였죠. 욕 좀 바가지로 얻어먹었었는데 네. 이정현 씨가 옛날 광주 서구 쪽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고 순천 가서 된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선거 캠페인에 능숙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 광주 쪽 출마 이야기가 서서히 나와요.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온다면 서구 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거기서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출마한다면 서구 을입니다. 그러면 서구 을에 지금 양양자 의원이 거기 이제 소속이고 뭐 그 지역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네. 정서상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양부남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현재 당의 법률위원장입니다. 법률위원장이고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그렇습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양부남 지금은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고 천정배 전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만 지금 비례대표죠.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한판 이정현까지 여기서 끝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출마했던 이제 미래 세대 누가 있습니까? 최회용이라고. 그거 알아요. 최혜용. 지난번에 예. 이병헌 시당 위원장에게 시당 위원장 도전한 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참여자치 21 대표도 했고 또 학생운동을 거쳐서 시민운동 또 대선 때 국민참여 플랫폼에서 중앙에 와가지고 대선 조직 한 그 영역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했던 후배지요. 네. 야, 그러면 거의 이정현까지 뛰어들면 제가 볼 상당히 때는 격전지가 되겠네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핵심지역이네. 아마 이정현 전 의원께서 광주로 출마 만약 결정한다면 저는 아주 참패 뭐 광주의 민심을 확인할 것이다 싶습니다. 본인 지역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서갑. 서갑이요? 네. 네, 서울로 나가시면 밀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량이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과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평균 정도의 실적을 쌓고 있으면 이정현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도 광주에서 해볼 만합니다. 이정현 쇼를 잘해요. 그렇죠. 그의 성실성이나 자전거 막 타고 다니면서 비 올 때 비 맞아가면서 이 감성을 자극하는 탁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정현 전 의원이 보여줬던 사실상 실망스러운 행태 이제 그걸 차치하고라도 현재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빵점짜리 정부에 대한 오버랩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영광은 없을 것이다. 착각이다 싶습니다. 양양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양양자 신당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거론하는 것이 전파 낭비다. 전파 낭비입니까? 전파 낭비입니다. 아무런 존재감 그럼 없고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양양자 의원이 광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구에서? 지금 서구 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후보가 지금 난립 중인데 맹주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역 의원,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김경만 의원이 비례도 도전하고 또 친명계 핵심으로 지금 과거부터 열심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양부남 변호사도 계시고 또 미래 세대인 최혜영 후보도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 열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양주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전할 가능성, 이 상황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올라올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신당 정도를 창당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면 사실 호남에서 지금 출마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아니 그래서
그걸 노리고 네. 본인 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 건 아니냐. 아무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수도권 출마 때문에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출마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광주 서구 을에서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 압도적인 지지가 조금 분산되면 네. 아마 서구 을에서도 출마 가능하지 않나. 사실은 그 좀 활동이 포착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경선 후유증이 없어야겠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선의 경쟁을 잘 하고 네. 경선에서 또 뭐 상처가 너무 커서 뭐 경선 치르기 전에 또 뭐 탈당하고 막 이런 일이 없도록 페어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이제 현 의원은 될 리가 없다. 네, 없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끝났다. 네, 끝났다. 네. 잔치 끝났다. 아유, 이제 이름 안 보게 돼서. 이제 관심 털자. 예, 속이 불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남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순천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수가 지역구가 준다는 얘기가 있고 뭐 순천, 광양 뭐 이렇게 구례 뭐 이런 데 구례, 이제 네. 합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천하람이라는 국내임 차세대 굉장히 각광받는 정치인이죠. 당대표 도전도 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이미지가 아니 위원장이 천하람 위원장 이미지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아마. 좀 뭐랄까요, 약간 합리적 이미지, 참신함 이런 게 이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순천에 오래된 민주당이 순천에 그동안에 그 계속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가번, 노광규 이 오래된 네. 두 분의 이 뭐랄까요, 이 영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참신한 사람들 신인들이 코오지를 못했어요.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천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죠. 네. 국민의힘 순천위원장. 많은 분들이 합리적이고 네. 보수의 어떤 정치 평론가로서 또 패널로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런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일면 동의합니다. 다만 돌풍이 돼 당선은 어렵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김선도 의원 전 의원 네. 그 진보당 쪽이죠. 네. 과거에 그쪽을 도왔던 세력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싫어했던 호남에서 네. 이 세력들이 천하람 쪽으로 많이 붙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확신에 차 있으면 묻지를 말으셔야지. 아니 그게 왜 내가 그러냐면 민주당이 굉장히 순천 지역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비상하게 대처하겠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 네네 아명 당대표 또 네. 특보도 맡고 있고 저희 맞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걸 아는데 아까 이제 서가번 전 의원이 또 다시 나올 준비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소병철 현직 의원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있던 그런 그 옛날 서가번 노광규 이 세력들이 워낙 짱짱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김문수 특보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아직은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천에 또 후보들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일단. 후하게 점수를 줘서 네. 현역 의원인 소병철, 그다음에 전통적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서가번, 그다음에 친명 신인 후보로서의 김문수 1대1대1 3자 구도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 측은 원하겠죠. 네, 좀 주장하겠죠. 시작하기 전에 통화를 했더니 본인 판세가 그렇다고 해서 믿고 싶고요. 믿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서가본 전 의원도 사실은 이제 야, 그만해야지. 올드다. 그만해야지. 뭘 더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이제 아유, 참.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 천하람 위원장에게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사실상의 파시오 정권에 준하는 학정 때문에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투표는 전략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가문화 나가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양재 변호사가 순천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 오픈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비락한 바도 없고. 양재 변호사님이 순천입니까? 네, 순천구 출신이죠. 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김웅 의원의 후배죠.
누구? 김웅. 아, 네, 거기도 순천고 출신입니다. 순천에 인물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순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청와대 출신들도 있는 것 같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 출신도 있고 몇 분은 계시고. 어쨌든 지금 순천이 관심지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없이 선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두 분 이제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안진걸 소장님하고 최재관 위원장님 두 분을 지금 모셔야 하는데,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로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진걸 소장님이 오신다니까 다시 회자되는 게 예. 구라들의 연합체냐. 아니, 안진걸 소장은 구라라고 얘기하기에는 구라도 아니, 구라가 약하죠. 구라보다는 좀 뭐라고 얘기하나 저는 순정파입니다. 순정파. 순정파 그것도 좀 맞아요. 근데 이제 발언을 독식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걸 넓게 보면 구라라고 하나? 요즘은 근데 그 발언 포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차분해지고 옆에 패널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다가 가끔씩 타락하고. 예. 자,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네. 와. 요즘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유, 최재관 위원장님. 대단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모셨는데 네. 진짜 열심히 지금 싸우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 안정훈 소장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 11시 반부터 네. 양평군 윤석열 김건일과 투기 범죄 현장 양평군에만 무려 35필지 15,000평입니다. 확인된 게 최근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선산과 조상묘는 거기서 200m 떨어진 산속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대통령실 모두 거짓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걸 오늘 서울에서 우리 안진걸 TV, 임세현 TV가 급습을 했습니다. 현장을. 네. 그래서 그걸 다 널리 알리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땀을 그때 1시간 반 동안 비 오듯이 나더라고요. 갖고 오늘 완전히 더 먹은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안진걸. 네, 제가 오늘 박시영 TV를 위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박시영 TV 빨리 50만 만들어 주세요. 박시영 TV가 아직 50만이 안 된다는 건 이건 우리 국민들의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박시영 TV. 자, 머리에 씌워드리겠습니다. 야, 저같이 머리 큰 사람들 예,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아유, 귀엽고 깜찍하죠, 여러분. 박시영 TV 50만, 100만 가자! 빨리 50만, 100만 가자! 예, 참 역시 안진걸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최재관 위원장님을 모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안진걸 소장님 함께 모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정신없어. 안진걸 소장님을 모신 것은 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나 또 사회운동가로서의 안진걸이 아니라 미래 정치인 안진걸, 안진걸을 그래요? 해고한다. 아니, 양평 이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안진걸 정치 총선 출마 선언 아니, 사실은 가능한가? 저는 출마를 안 하겠지만 뭐냐면 양평이나 후쿠시마 이슈에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 사람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강의원 최재관처럼 그렇게 앞장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출마를 접으세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에서 안 나선다. 누가 출마자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 어떻게 민중의 대변자 호민가에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박시영 대표님이 조언을 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꼭 앞장서서 안 해도 돼요. 네. 자기 동네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이슈를 토론하고 함께 행동하고 필요하면 집회도 나오고 유튜브도 하고 그런 분들이면 설령 안 알려졌다 하더라도 제가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뭐 안진걸 소장이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성숙해지면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 조건부 출마. 이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퇴진시키고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여건이 성숙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열어놓고 올해 안에 고속도로 게이트로 탄핵되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랬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7분 응선을 넘었다. 정치권은 그렇게 표현하죠. 아, 그런가요? 네. 저 정도 속도면 뭐 그 출마가 확정적이다. 내일 신문에 나온다. 네네. 그렇습니까? 아, 완전 당한 네, 느낌. 인생 2막을 열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예. 윤석열 날리고 네. 안진걸 국회의원 만들고. 그러니까 안진걸은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야마를 뽑을 수도 있어, 저들이. 늘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니까. 사적인 그렇죠, 그렇죠. 사적인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 맞아요. 국회의원 되려면 윤석열 탄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 노골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윤석열과 싸우는 아주 저열한 안진걸. 네, 참고로 안진걸 소장님은 강동가, 진선미 의원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아, 왜 그런 것까지? 지역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갑에. 예. 그리고 비례대표로도 당연히 가능하시죠.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고향은 화순이고요. 고등학교는 또 한반도라니까요, 한반도. 고등학교는 또 광주에서 나오죠. 인성고. 윤영덕 지역구 아닙니까? 네, 다들 긴장해. 광주 남구에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를 또 졸업하셨고. 흑석도, 동작구, 나경원 붙어보자. 중앙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아니. 직계 후배. 예,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지역구를 아직 안 정했지 않습니까?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최강욱 의원을 두려워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진걸 소장처럼 지역 연고를 저는 따지면 이렇게 해갖고 다들 열심히 투쟁한 다음에 쏙 빠져야지. 박시영 TV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는 지역구에 안진걸이 간다.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강의원 그 사무총장하고 안진걸 소장님하고는 오래된 관계죠? 그렇죠.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동지죠. 네. 안진걸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안진걸이 있어 86 이후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네. 안진걸이 있어서 86 이후 97세대는 그나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좋은 말이에요. 안진걸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자 네. 곧 국회의원 될 뿐이다. 우리 세대의 상징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요? 그냥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자빈이죠, 자빈. 평범한 시민이고요. 여러분의 이웃에 불과하고 다만 이제 제가 97년도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에서 하나 복학생 협의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후배들이 한 청년 출근식 가야 된대요. 강의원 의장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때 한청 출범식 때 제가 강의원 의장님 만나러 갔었는데 불빛도 번뜩번뜩한데요, 박시영 TV? 이거 불 끄면 안 꺼도 되네요. 지금도 불빛 보이시죠? 갔더니 그때 이제 한청년 의장으로서 고생하다가 한청년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겉으로는 강경파를 했는데 실제로 엄청 혁신파였어요. 근데 한청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5년을 이제 살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또 제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한청 혁신을 주장하고 박세훈도 혁신 주장했었죠. 안진걸 소장이 보는 강의원 사무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예전에 이제 지장용장 지장용장 덕장이 있었잖아요. 지장이 장기표, 용장이 김근태, 덕장 이부영 뭐 이런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장, 용장, 덕장을 다 합쳐놓은 사람이죠. 70년대, 80년대 운동가들의 장점만 모두 물려받은 90년대 학번. 고3 때 광주 지역 고등학생협의회를 만들어서 본인이 의장에 취임하고 그때도 이미 또 정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감옥 갔다 오고 94년도에 전남대 입학해서 늦깎이로 97년도 한청 의장으로 또 감옥 갔다 오고 벌써 징역 2번. 이번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맞서 한 번 더 가시죠. 그러면 진짜 민중의 스타가 됩니다. 감옥을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자리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옥중 출마하세요. 강주 시민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 최재관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안진걸 소장님을 모신 것은 최재관 위원장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조연이에요? 낚싯밥이었죠. 낚싯밥. 최재관 위원장님이 주연이고 맞습니다.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조연으로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재관 위원장을 모셨는데 지금
그 여주 양평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시고 네. 양평 김건희 로드 네. 그 중심에 서서 가장 멋지게 지금 그 싸우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현안에 그렇고 네. 원래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아주 경북의 이영수. 위원장님의 직계 선배입니다. 네. 농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네. 지금도 현재 그 양평에 거주하시면서 아마 그 세대 우리 세대에게는 농민운동의 선구자처럼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할 때 우리 진흥원에 이사로도 모셨고 그렇군요. 특히 지금 아마 양평 김건희 로드가 지금 그 화제가 안 됐으면 제가 그 농촌 일종의 농촌 에너지 배당,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고 문재인 정부 때 농업비서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청와대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 방식의 농민운동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어떤 신농민운동, 농업농촌 살리기 네.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도 모시지만 다음에 혼자 따로 모셔가지고 네. 농업 문제와 관련된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을 대토론하는 네. 여기 아마 중심에 모셔도 되는 분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이제 양평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최재관 위원장님, 저 새롭게 요즘에 이제 계속 쏟아지잖아요. 네. 그 양평 땅에 대한 본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시청자들 저희 박시영 TV를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거든요.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 이소영 의원님께서 네. 양평에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지난번 국토위에서 완전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원희룡 입을 그냥 꼼짝 못하게 거기가 선산이고 뭐 수변구역이고 개발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변구역 다 개발된다는 것을 일일이 이제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어제 직접 와서 그 ESIND가 최근에 그 나중에 샀다는 3,000평 땅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네. 가봤더니 아파트하기 아주 좋은 그리고 그 언덕에서 하면은 뷰가 그러니까 언덕이 너무 좋다. 예, 아파트가 그대로 저 강변 뷰가 나오는 예, 그런 곳인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샀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봤더니 기가 막힌 자리였다. 아까 저 다스베다 갔다 왔거든 지금. 예. 제 뒷순서가 이소영 의원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공수처에 네. 원희룡 장관을 다시 한 번 더 추가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직권 남용으로 한번 고발을 했었고 네네. 이번에 이제 또 밝혀진 국토위에서 또 밝혀주신 사실이 네. 그 국가재정법 위반. 예. 그 예. 내용이 중요하던데요. 예, 아주 이게 그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부에 동의를 구해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동의하지 않고 백지화를 하는 자체가 맞습니다. 바로 국가재정법 위반을 한 행위가 되는 기재부 것이더라고요.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위반했다. 예. 그리고 도로법 위반. 네. 예, 이런 국가 광역 도로망의 경우에는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네. 이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것. 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특별법 위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교통위원회나 광역교통위원회를 거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백지화하는 자체가 바로 위법 행위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충격요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인가. 예. 법을 어겨놓고 뭐 농담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충격요법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13일에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도당 경기도당이 일을 잘해요. 지금 경기도당이 13일에도 했는데 그때는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죠.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데 남용했다는 건데 이것은 원래 그 직권남용은 따져보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죄를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정확히 짚었더라고. 국가재정법. 예. 그다음에 아까 도로법. 얘기했던 도로법, 특별법. 예. 이거는 규정이 예. 딱 나와 있어서 예. 빼박이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훨씬 나아요. 예. 이 법으로 예. 처벌받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위법한 행위인데 지금 그냥 뭐 충격요법이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고발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온희룡은 공수처가 이제 지금 맘만 먹고 제대로 수사를 하면 네. 온희룡이 이제 만약에 진짜 코너에 몰린다. 그러면 사실 이거 제 뜻이 아니에요. 빠져나가려고. 아주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말과 그다음에 오늘 제가 뉴스공장 아침에서도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오마이TV 월요일 오마이TV 주말 그다음에 뉴스공장 온희룡이 그날 7월 6일 날 백제하는 거 잘 보시면요. 당정협이 끝나면 원래 당의 간사와 그렇지. 정부 측 인사가 둘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 의원들 병풍대고 딸딸하면서 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심지어 끝날 때까지 김정재 딸딸한 표정 지면서 옆에서 예.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온희룡 혼자 내 메모지를 딱 꺼내서 읽어요. 요거 여러분 진짜 지금 화제가 그러시면 보세요. 자, 이 시점부터 전면 읽어요. 이렇게 메모지를 또 봐요. 예. 중단하라고 딱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예. 그러다가 고개 들고 씨발 이거 윤석열 김건희가 시킨 거 이거 걸렸다. 본인도 몰랐고 말을 이릅니다. 전면 점점점 하다가 중단하기로 이렇게 바로 말을 바꿉니다. 이게 중단하고. 영상 그대로 잡혀요. 근데 그리고 노란 메모지 있는 것도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근에 미군 잠수정 가갖고 그 두 줄을 못 사가지고 메모지를 한 3번인가 보면서 쓰잖아요. 뭔가 이제 인지능력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사람으로 이제 윤석열은 인증된 거고 온희룡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또는 그 두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윤석열은 김건희가 셋 중에 한 명이 전화해서 이렇게 누가 부요원이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적다가 근데 그게 한겨레 신문 보도에 그대로 어떻게 나오냐. 그날 회의 때 온희룡이 계속 전화 받고 메모하고 있더래요. 회의에 집중 안 하고. 그게 나왔죠. 그래서 국민의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정협의 하면서 계속 사실 당정협에서 국회의원들 바로 앞에 두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전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시골 친구 전화 받으면서 그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하고 백조한다는 말도 안 하고 같이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국민의 의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있어요. 옆에 김정재 옆에 엄태영 네. 뒤에 도로국 간부도 이렇게 있어요. 백운국 2차관. 그 사람이 국토부 비서관이었고 인수했던 사람이에요. 네. 온희룡도 인수위 출신이고 국토부 1차관도 인수 출신이에요. 2차관도 인수 출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근데 이번에 그게 딱 밝혀진 거예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온희룡 만약 수사를 받는다. 너 불법이야. 그래 됐다. 너 처벌받아.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시켰어요. 저는 읽은 것뿐이에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 잘하신 거예요. 이게 이번 주 화제고 그다음에 오늘 또 밝혀진 게 지금 이게 원래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타 보고서에 글이 써져 있어요. 실제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6번 국도의 정체 해소도 목적으로 하고. 자, 위원장님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전진선이 군의 의장 때 예. 그건 밝혀졌죠. 밝혀졌어요. 예. 그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그 춘천과 연결하는 대목이 그 협약서 안에 아예 명시가 돼 있죠. 명시가 돼서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 그러니까 돼서 아주 꼼짝 마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자기들이 걸어왔는지가 이제 예.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누구의 압박으로 이게 갑자기 바뀐 거야. 그렇죠. 누가 주도를 한 겁니다. 예. 누구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날카롭게 물어볼게요. 김건희 씨의 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예. 양평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 원래 남동생, 오빠, 예. 누나, 언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남이녀더라고요. 이남이녀인데 예.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의 행적은 잘 모르겠고 김진우라고 동생. 예. 아니 오빠. 오빠가 예, 대선에도 개입했다. 아, 거기가 예. ESID 대표죠. 대표로 네네. 있고, 예. 거기가 실제로 이제 그 안철영 예. 과장하고도 잘 어울리고 예. 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안철영 있고. 과장이 안철영 국장. 국장. 승진해서 예, 국장. 6일 만에 승진한 사람 군수 바뀌지 잘 않아요. 지냈다 평소에. 예, 잘 뭐 이런 지내고. 얘기는 지금 양평에서 소문이 자자하군요. 네네. 그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냄새가 납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또 밝혀진 것이 용역업체가 예. 19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일도 안 끝냈는데. 그러니까 BC도 예, 예. 분석 안 하고. 분명히 과업지서에 예비 타당성 조사랑 더 좋은 안을 혹시라도 내야 되면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러면 최소한 경제성 분석, BC 분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성하고 기술 조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어떤 공청이나 경제평. 이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19억 줬대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BC를 분석하려면 기재부 거쳤다 와야 하거든. 근데 기재부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근데 국토부는 원래 약간 뻥 튀긴다고 네. BC가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을 막 만들어. 네. 그럼 기재부가 다 자른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 통과 안 되는 거거든. 이제 그것을 알지 않았을까? 아, 네. 요번에 이제 그 BC 분석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그러니까 그 월간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월간 보고서를 쭉 보면은 이제 BC 분석이 이제 막 들어가야 될 찰나에 이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까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BC 분석이 없었나 봤더니 일정표에서 이제 막 들어갈 찰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었고. 원래 일정표는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CBS 보도 지금 뒤늦게 이제 하려는 신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일정표는 여러분 이 용역은 3월 29일 날 착수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 11차 인수위가 가장 그 나는 세도 떨어뜨릴 때가 제일 권력이 세잖아요. 제가 네. 박지원 원장이 만났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수위 때가 권력이 제일 세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때 줄 쓰려고 네, 하잖아요. 그때 원래. 웬만한 걸 다 바꾸려고 난리를 피운대요. 그래서 아이고, 제일 힘이 그렇죠. 세대요. 왜냐하면 그때 국정과제 뭐 100대 국정과제 예.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그걸 촘촘히 짜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요. 큰 줄기를. 예. 그래서 용역 3월 29일인데 용역이 360일짜리 용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BC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끝났어야 돼요.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예.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 하면 BC가 저기 우리 안 나온다니까. 에타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에타가 아이고, 0.8을 겨우 0.8 일이 안 됐는데 거기는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이 더 들고 터널과 다리를 20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춘천으로 가는 편익도 없어요. 거기로 그러니까요. 가면 어디로 가냐면 여주로 가야 돼요. 근데 누가 서울 동북권 분들이 여주로 가려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겠어요. 물론 여주 가는 분들은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양서면, 두물머리, 세미호, 뭐 들꽃수목원 관광지를 가거나 아니면 강원도로 일본 맞아, 거기 수목원 좋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요. 좋아. 내가 육봉도에 가보면 세미원, 들꽃수목원, 다 좋아. 옥천냉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용문산 그 두물머리 근처에 우리 또 선배들이 그 농사도 짓고 막 많이 많이 갔었어. 운동권들도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지. 저기 삶에 지쳐가지고. BC 분석이 나오기 전에 네. 대금을 줬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배임입니다. 배임. 예. 10억이나 줘버렸어요. 예. 화합에 나온 걸 핵심은 안 했는데 그 10억을 얘기는 줬어요. 그 얘기는 시키는 대로 잘했기 때문에 돈 준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뭐 네.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정점 변경을 55% 하는 것을 순순히 해줬기 때문에 돈을 줬고 더 웃긴 건 10억 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네. 5개월 정도 지금 계약기간 1년 360일짜리인데 지금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돈을 추가로 더 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용이 그냥 돈 안 받겠어요? 돈 더 내놔 그러지? 그 얘기는 입조심을 시켜야 하잖아.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돈 더 주는 거죠. 용역기간 연장되면 돈 더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 그런 순간 이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들 배임이 걸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중에 또 양심선언, 공익제보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조사를 민주당 하자고 하고 원희룡은 노선검증위원회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검증위원회는 국정조사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또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일단 국정조사를 해야 그 자료 제출이라든지 네. 증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상을 규명하는데 확실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여당이 좀 동의하지 않아도 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뭐 해서 그 국정조사로 가서 명확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증위원회로 하자. 뭐 충분히 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혀 이제 통하지 않는 그거는 내용이 될 것 나중에 같습니다.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예. 결론도 못 내리고 맞습니다. 책임도 같이 지는 거야 예, 이게. 그럼요. 그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안진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자 노선검증은 얼마나 꼼수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사유가 딱 걸려버렸는데 이걸로 지금 모가지 날라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당을 조종해서 이번에 용역받은 그 회사 2개를 중심으로 또는 그 회사랑 친한 회사를 중심으로 결사적으로 강상면 아님 막어요. 난 내 목을 걸고 이야기했어 하는 사람들 내세우지 않겠어요. 전문가들이나 어용 전문가들. 그래갖고 여야가 모여서 이제
민주당이 추천한 또 전문가들 중에 야무진 사람이 있다 해도 몇 달째 쌈만 할 거예요. 평행선으로. 그렇지. 그래서 아예 노선 검증을 하면 정쟁이 극대화되고 국민들 피로하게 만들고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는 늦어지고 그래서 국민들도 상처받고 그래서 완전히 아사리파를 만든 기자들의 이게 목적입니다. 뭐냐면 네. 비리를 캐내야 하는데 비리 네.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이 도선에 대한 뭐 경제적 분석 네. 여기로 다 그래서 함몰되는 쌈이 나는 거야 전문가들끼리. 근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용역회사 지금 여당 편드는 용역회사 2개 지금 2군데 하고 또는 거기가 동원하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면 통째로 탄핵 같이 당하게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강상면 한다고 논리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왜 했느냐. 네. 이게 핵심인데 네. 이게 사라져버려. 네. 노선 검증이 네. 노선 네. 어떤 게 더 맞냐 이거 갖고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이미 입장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헛소리다. 네. 국정조사로 가서 바로 제대로 된 물론 저 여당이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잘 해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사실 성사될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네. 원래 이제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증인들이 제대로 안 나올 테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감이 있기 때문에 네. 10월달 국감이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은 이제 계속 돼야 하는데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거는 양평에 네. 실제 주민들의 네. 생각이 어떤지 네. 이게 여론이 좀 바뀌었는지 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강상면안 원래가 이제 원안이 양서면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안이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강상면안은 전혀 제기된 적이 없고 최근 2달 때 막 제기가 된 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잘 자극해서 강상면 거기가 바로 양평읍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죠. 양평읍과 강상면 거기 신도심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강남처럼 되겠다. 아주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가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이제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려고 보니까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리는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강상면의 종점이면 오히려 양평읍 쪽에 교통난이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리고 원래 양서면 안은 새로 이제 4차선 다리가 생기는 안이고 지금은 기존 도로에 그냥 차만 몰리는 안이니까 지금 다리가 1차로거든요. 편도 1차로 다리가 2개 있어서 지금도 막히는데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성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론은 오히려 우리 양서면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렇게 나올 걸로. 다행이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론조사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양평구는 지금 김성교 전 삼선 군수 국민의힘 의원 선거법으로 직을 잃었는데도 후보 자격은 이번엔 또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처벌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랑 전진성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군의의장도 있고 인맥이 많겠죠. 네. 엄청난 관제 여론몰이를 했어요. 김성규가 또 나와요? 김성규 또 나오려고 그러고 김성규가 윤석열이 깐부고 잘 걸렸다. 김성규가 원희룡하고도 친하고 윤석열하고도 깐부예요. 완전 알죠. 그래서 김성규 최측근인 안모 국장을 기소가 수사를 받는데도 전진선은 6일 만에 국장으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공공지구 비리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전진선이나 김성규가 시킨 대로 했다고 폭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 만에 하고 그 사람이 강상면 한 4개 만들고 완전히 딱 이게 그림이 맞춰집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진짜 1시간 원희룡하고 여기서 1대1 토론 붙여줄 수 있어요? 원희룡이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박시영 대표님 친한 이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왔어요. 거기도 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한 번만 토론하시자고.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론조사에서 5대5쯤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양평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독립적 NGO가 거기는 물론 이제 과학적 여론조사가 아닌데 여론조사는 아니고 앙케이트를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 설문 1,100명을 했는데 70~80%가 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원희룡이나 윤석열이 잘못한 거고 이건 당연히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고 양서면 원하는 게 맞다. 물론 이건 과학적 여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조직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평 주민들, 양평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걸 하나의
설득 논거로서 강력히 밀었거든. 예. 원희룡이. 예. 이게 깨지고 있다. 예.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양평 국민들은 한준호원이 요즘 한준호도 잘했잖아요. 네. 그동안 민원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250개. 종점 연결한 민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양평에. 예, 종점 연결한. 유일하게 여주 양평위원장인 최재현 의원한테 정점은 그대로 두시되 강화면 쪽에 IC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강화면으로 쏙 들어오는 IC면 더 좋고 네. 아니어도 그쪽으로 그냥 광주시에 나갈 수 있는 있도록. 거여도 가까운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타시도여도. 그럼 그래서 이분이 한 줄 써놨어요. 한 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 군수님 또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 야 이거 지금 주장하면 예타 통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도 기재부나 그것도 까다로운데 공사 늦어진다. IC 하나 만들 때 100억 안팎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진 군수님 아니 정동경 우리 민원 군수님 여기도 오셨었잖아요. 네. 딱 옆에 한 줄 써놔요. 장기 검토. 장기 검토 뭐예요? 언제 강 의원님 장기 검토 뭐죠? 거절이잖아요. 거절. 거절. 안 지금 못 한다. 한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원희룡이 그걸 어떻게 이번에 국토 상임에서 진짜 나쁜 놈인 게 자기가 백자를 맘먹은 게 정동균이하고 최재관이가 노선 변경, 종점 변경 주장해놓고 안 했다고 지금 딱 잡아떼는 거 보면서 이건 민주당의 특혜 프레임, 날파리 선동 계단 프레임이다. 내가 그래서 백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정동균하고 최재관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민주당 전 군수가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거기다 강북구로 공격을 해요. 강북구는 대선 전부터 집착한 사람이다. 스토킹이다 하면서.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도 거기도 날파리.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야, 예. 뒤집어 씌우자. 강북구하고 최재관하고 정동균하고 안진걸 때문에 내가 아니 백자했다라고. 근데 다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착한 사람들인데 원희룡 너 잘못 걸린 거야 당신. 아니,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안진걸 소장님 나오니까 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 제가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조용히 대화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그 강상면이나 양서면 어떤 지역 그 나름의 네. 군 양평군 내에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걸 넘어서 물론 그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옳든 그렇든 간에 자기 이익이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된 편에 서게 마련이잖아요. 네. 자, 그건 놔두고 이게 김건희 지시에 따른 원희룡 작품인 것을 김건희 지시에 따른 원희룡 작품 이거 다 알죠? 국민들이. 이게 김건희의 지시에 따른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이시죠? 이게 의견입니다. 예. 네, 의견. 추정.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논거를 대고 있지만 네. 누가 봐도 도를 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시했고 그걸 장관이 합리적 설득력이 없게 주장했고 나중에 수습하느라 진땀 빼고 있고 그 과정은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건 뭐 단순하면 국민들은 알죠. 네, 일반적인 여론이 한 60대 40으로 그런 부분으로. 근데 특징이 김건희 나오고 지시 있지 윤석열과 예. 원희룡이 이게 집행한 걸 알고 있죠. 아니 그 우리 여론조사 곧 보면요. 예, 여론조사 나와요. 계속 여기 했는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 거짓말했다 알고도 그렇죠. 이게 거의 한 80% 돼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나와요. 예. 다 정리됐고 6월 29일 전에 몰랐던 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70% 저희 넘어요. 예. 최근에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성하고 여러 가지 투쟁하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 그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지금 저희 이게 우리 여현정 군의원이 단식했었죠. 예, 단식하고 그러니까 단식. 또 그 녹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담당 거기 공무원하고 예, 공무원하고 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철현 국장의 개입이라든지 예, 노선을 양평군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폭로가 됐는데 그렇죠.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이 공무원들의 그런 신상에 대해서 위해한 것으로 해서 항의하고 지금 군의회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이야말로 공익적인 제보라는 측면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군의회에서 이걸 이유로 여현정 의원을 지금 징계하거나 제명하려고 하는 야, 그런 그 시도가 있어요. 네. 의석이 많으니까. 예, 그게 네. 이제 5대 2다 보니까 쪽수가 아니, 또 많으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예. 녹취 공개한 걸 예, 그걸 지금 공개적인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편 들어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 항의 문서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아니죠. 그래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공무원 노조 설립 목적이 뭐냐? 부패 척결입니다. 예. 강령의 제일
공문에도 그랬었어요. 부패 척결, 노동권익 보호.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부패가 김성교 일당에서 저질러졌고 1차로 공주 비리. 그다음에 김건희 일당 그 후로 계속 땅을 사들였고 선사로 물려받은 건 12필지밖에 안 돼요. 지금 35필지라 그랬잖아요. 무려. 남은 다 투기 목적으로. 그 12필지마저도 지금 투기 목적으로 변형해놨다니까요. 선산 조상면은 뒤에 200m 가니까 2,000평이 따로 있어요. 그걸 소리소리랑 일요신문이 밝혀낸 거고 제가 오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가보시면 진짜 명당에 2,000평 따로 조성해놨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예. 대통령 사과하고 김건희 일당 또는 그 처가 땅 다 매매하고 옛날엔 그랬죠. 도로 이 사람들은 정상화하고. 절대 이게 그러지 않을 이런 거예요. 정도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 전파 낭비하고 있을 만큼 좀 이게 너무나 서러워서 아니, 근데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김건희 일가 양평에 있는 땅을 네. 뭐 예를 들면 국가에 기증한다든가 만약 이런 쇼를 하잖아? 그럼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 근데 그런 거 안 해. 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너무나 축구장 12개? 아니야. 김건희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축구장 전국에 12개면 있는 것은 전국 모든 땅은 확인된 것만 네. 축구장 12개 크기고 양평은 35필지 5개나 15,000평쯤 돼요. 축구장 대여섯 개. 이제 대여섯 개인데 예, 그 후로 예.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양평 공주의 아파트 한 채랑 상가 6채까지 확인됐어요. 축구장 하나가 한 2,000평 3,350제곱미터쯤 돼요. 아, 예. 그러니까 평수로 보면 예. 7,140제곱미터. 그러니까 2,200평. 예, 예, 7,140제곱미터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자 이제 양평 땅 얘기는 좀 정리하고 이제 네. 총선 얘기 실제로 이제 해봐야 할 텐데. 짧게 양평 땅 얘기를 하고 네. 온 김에 하고 총선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쿠팡이랑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안정훈 소장님 왔으니까 그렇죠. 맞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좀 바삐 달려가봐야. 원희룡을 능가하는 진보 일타 강사 안진걸 소장님의 등장으로 오늘 박시영 TV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 괜찮아, 구독자 괜찮아. 여러분께 괜찮아, 괜찮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고맙습니다. 이슈 중심으로.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핫 이슈 중심으로.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광고는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안정근 소장이 말이죠. 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 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그게 궁금해. 일단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현재 선거제도로 한다면. 네. 제가 볼 때 한 100명 정도는 국회를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특히 준비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늘 침묵을 강요하고 결국은 견디다. 주민 소환을 통해서 국민 소환을 통해서 의원 소환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일단 네. 백분 토론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안진구 소장이 또 민생 문제 전문가이시니까 그렇죠. 네. 이런 데 나가서 막 상대 국민의힘 쪽하고 싸우는 모습을 그렇죠. 그려봐요. 야, 안진걸 소장님은 절대 점잖 빼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네. 피켓과 현란한 소품으로 상대를 일단 제압합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한 각종 민생 현안을 통해 가지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총선에 만약에 혹시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딱 백분 토론 붙었다. 네. 그럼 꺼내갖고 윤석열 되지라라 이거. 제가 볼 때 한 80분에서 90분 정도는 안진걸 소장님이 발언을 지배해서 아마 총정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만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 안진걸 화이팅. 아이고. 국민의당 죽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은 죽습니다. 아무튼 엄청 괴롭히겠습니다. 안진걸 의원님 나온다 하면 국민의힘 쪽에 나올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네.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안정훈 소장 팬클럽 있잖아요. 그 아남사. 그분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시민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헌신해 주길 바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죠. 각자 예, 좀 그냥 생각하는 게.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예. 꿈수저 청년 장학금 예. 6번째 8명 8월 11일 날 또 시상식 합니다. 정말 1인당 대단해. 300만 원씩. 대단합니다. 네. 꿈수 혹시 청년 그 장학금. 촛불 전진? 네. 그 무슨 당을 하나 그분들이 추진하고 이제 있던데 함께 하십니까? 촛불 집회라는 촛불 행동하고는 상관없는 200개 단체 중에 개별 단체인데 그분들이 아마 국민주권당 준비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창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촛불 행동이 창당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조직이라는 건 이제 팩트 체크 해드리고 그걸 오해하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촛불 행동이 당 맞는. 아, 내 촛불집에 가니까 국민주권당이
뭐 서명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니 뭐니 뭐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이제 발기인대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열린 광장이라서 누구나 와서 할 수는 있죠. 당원 모집이나 홍보를 하시잖아요. 열린민주당이나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뭐 민중민주당이라는 소수정당도 거기도 뭐 늘 홍보전 하죠. 그런 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다만 저한테 개인적 견해를 묻는다면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인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투쟁하기도 바쁘고 국민이 몰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진보당도 있고 그렇죠. 마음에 요즘 안 들면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는데 기본소득당. 예, 기본소득당 우리 용해운동 열심히 또 다른 진보당을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창당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정걸 소장님이 지역구를 어디로 정하셨다고요? 제 고향은 한반도, 남북 분단도, 지역주의도, 지역 패권도 모두 다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다음에 전국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든 나갈 수 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쓸어버린 다음에 여러분 저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시영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서 지역구 대신 전국구 비례로 신청하시겠다는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전국구 비례. 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찰떡같이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타도하기 전까지는 어떤 제 정치적 진로도 생각 한 번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중에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네. 의미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 명만. 일단 강의원 최재관.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인사 빼고. 밖에. 저는 그분들 잘할 것 같아요. 남영희. 거기도 정치권에 그래도 있잖아. 아직 뺏지 못할 남영희, 이은영, 또 누구죠? 이경, 임세은 이런 분들 잘할 것 같아요. 질문의 일단 여성들 중에는.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방송하는 사람들 그냥 응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세요. 김종욱도 좋아요. 김종욱.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종욱. 김종대도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자 이제 최재관 위원장을 대상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검증도 좀 해보고 원석인지 좀 파악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촛불 집회 때 명연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세상을 좀 꿈꾸는지 어떤 정치를 좀 꿈꾸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농민들을 위한 정치. 예, 농민들이 수도 적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우리 사회에 이제 아주 곁가지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 식량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대변하는 삶을 살고자 지금까지도 해왔고 정치도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주 양평에는 민주당 쪽은 혼자이십니까? 누가 또 준비하는 분 계시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계신다 해도 아마 이번 김건희의 혁혁한 공로 최재관 위원장님에 대한 지원 협력 김건희 씨께서 아니 나는 보면 최재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반가울 것 같아. 믿지만은 않거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정치적 존재감이 엄청 커졌어. 최재관 위원장님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그쪽에서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중단 원인 제공자 최재관은 퇴출하라 이렇게 그래서 양평 국민들은 최재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 눈 뜨면 최재관 여기 있어요. 최재관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경쟁자가 있다 해도 아마 이번 도전을 안 하실 걸로 알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은 아니지만 예.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전부터 이 구도를 준비하고 혹시 그렇게 노련한 정치적 전략 속에서 도로를 휘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저 야.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주거나 네. 그거 이제 특히 조선일보가 저를 많이 비판하고 TV조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에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대부분 알아봅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식당에 가서 명함 드리고 인사하면 그 욕먹는 사람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원래 여주 양평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뭐 옛날에 이규택 의원 민주당으로 한번 됐다가 넘어가고 그런 거 빼고는 거기도 여주 이천이었지 양평은 아니었잖아요. 양평은 아니고 아직까지 없어요. 없죠. 그 정동균 군수 처음 굉장히 된 거예요. 거의 기적,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분 워낙 품성이 좋아서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최재관 위원장님.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주 양평. 지금 사실은 저 김성교 공화국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주 삼선하면서도 탄탄한 조직력과 그 양반이 예. 공무원 출신이었다며요. 예,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김건희 씨 부친이 거기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이게 잘하는 예. 사이였을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고속도로 문제 또 그 속에 김선교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주 양평파는 바뀔 거라고 이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지금 상임 운영위원이시고요. 예. 아마 김선교 그분이 다시 내년에 출마한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 후보로? 이렇게 엄청난 예. 무리를 일으키고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네. 58명이 금품 살포하고 정치자금을 입어 뭐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본인이 무죄가 나버린 거예요. 예, 몰랐다. 몰랐다 그걸 우겨가지고. 재판장에서 인정했어요. 이게 예. 여주가 인구가 양평보다 많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지금 비슷하죠. 여주. 양평이 이제 12만 5천 정도 되고 예. 여주가 이제 같이 12만 넘은 정도. 근데 되고. 원래 양평보다는 여주가 민주당이 조금 더 나아. 좋아. 예, 항상 1% 정도 더 나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나는 양평은 딱 갈라질 가능성이 많거든.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예. 근데 여주가 민주당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예. 나는 희망적으로 봐요. 그 그럼요. 여주 사람들이 볼 때는 김성규 예. 저렇게 말아먹었는데 염치 없이 또 나와? 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미래의 국회의원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최재형 위원장 이번에 예.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 판단 기준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이 양평 고속게이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그 사람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그 둘 다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농업, 농민, 식량 안전, 식량 주권의 편까지 쓰면서 그뿐만 아니라 무조건 내셔야 돼요. 최재관 위원장님은 그간 그 농민들에게도 네. 탄탄하게 지지를 구축해왔고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식견과 인격 모두 다 박수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 김건희 선대위원장 사실상 최재관 당선을 위한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하신 김건희 선대위원장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조금 그 경기도 여러 지역 뭐 물론이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열심히 싸우셔서 예. 부당한 어떤 권력의 행포 예. 부패에는 철저하게 맞서는 그런 저항의 정치인, 예. 대안의 정치인으로 한번 해서 내년에 잘 돌파하셨으면 좋겠다. 선거는 사실 자력의 힘도 필요하지만 이 운빨을 무시 못합니다.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딱 지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싸우니까 길이 열리는 거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까도 정말 제가 옆에서 봤어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평을 그 거점으로 해서 사실 양평이 무슨 이상한 고속도로 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질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 최재관 농업 전문가 최재관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배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농촌이 먹고 살 만한 거대 프로젝트를 양평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농수산진흥원 원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까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새로운 농민운동, 농촌운동으로 그걸 대전환을 시키는 과정이었는데 21세기 상록수. 예. 21세기 상록수.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대화 중입니다. 어쨌든 예, 자 이렇게라도 한번 안 읽을 소자 얘기해보려고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고 사방에도 그걸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김건희 게이트죠. 김건희 로드를 통해서 아마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여주 양평에서 그런 멋진 어떤 성과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모신 겁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모셨습니다. 야. 위원장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당선 최재관. 네, 제가 그 안진걸 소장님과 꽤 오랫동안 방송을 네.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발언권이 균등돼 있다. 골고루 나눠져 있다. 이런 방송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덕분입니다. 자, 이제 말문을 꾹 참고 있어요. 말문. 쿠팡 있잖아, 쿠팡. 예. 이거 쿠팡 지난번에도 말 많이 나오던데 예. 이번에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게 이제 실내 온도가 쿠팡 작업하는 데가 뭐 35도까지 34도, 35도 이러면 보통 1시간에 한 15분씩 쉬라고 예. 권고사항이 있는데 하루에 딱 한 번 쉰다는 거예요. 예. 15분을. 그래서 이제 쿠팡 노조원들이 시위를 했어요. 예, 어제 처음으로 하루 1시 파업했을 거예요. 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이 와 정말 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구 열대화라고 선언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 보일링 하니까 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일러 생각나잖아. 완전 하드 보일러 액션. 완전히 치고받거나 끓고 있거나 사람 다 뒤지거나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 사람 다 뒤진다. 이런 표현. 보일러. 좋아, 지구가 좋아. 보일러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영화도 옛날에 하드보일드 액션이 뭐냐면 맨날 그냥 뜨겁게 죽여버리는 것이 하드보일드 액션이야.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우고. 지금 지구가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 돼버렸다니까요. 무섭다니까. 저도 맞아요. 포항 일요일 날 포항에 진보정도 보선대 집회로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알던 더위가 아니에요. 그냥 온몸을 엄청난 열기가 열대 열기가 확 감싸면서 여기 있으면 사람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근데 이제 체력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 땀 많이 흘린 노동자 입장에 쓰러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코스트코에서도 한번 그래서 예. 젊은 분인데 쓰러져서 숨졌고 쿠팡 노동자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데모하고 있고 근데 또 쿠팡 이제 안에 그 물류센터가 있고 밖에 또 택배 노동자들하고 쿠팡맨들 있잖아요. 배송하신 분들. 예. 이분들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택배 없는 날도 동참을 안 하고 있어서 동참해라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작업장 안에서 지금 폭염 대책 세우라고 어제 쿠팡 물류센터 분들이 하루 팝하고 데모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쿠팡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성공 신화인데 노동 존중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죠.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 착취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유명한 기업 됐는데 얼마나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그래서 존경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너들을. 근데 쿠팡은 좀 다른 길을 걸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촉구하 고소드립니다. 역시 안진걸. 그리고 저 또 하나가 좀 진짜 그 철근 문제 네. 때문에 순살 아파트 이게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전 정부 책임론. 그러니까 윤석열 나 진짜 이 사람 답해야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나 고속도로 게이트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게이트가 제가 비리로 확실한 이유가요. 윤석열, 김건희, 최원수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거짓말했다 나중에 탄로는 탄핵될까 봐 아예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비리가 확실하다고 저는 그래서 아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저는 다른 걸 다 전 정권 탓은 해도 이 철근 사태로 전 정권 탓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전 정권 탓을 해버리대요. 팩트도 안 맞아요. 안 맞아. 어차피 그냥 다 문재인과 이재명 잘못이야 이거예요. 아니 그가 민주당 아예 악마라고 딱 찍어놓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위가 입장 발표를 했어요. LH의 15건 네. 조사를 해봤더니 13개 단지는 다 현 정부 들어서서 준공하고 공사를 했다. 이거를 이제 밝혔죠. 네. 이거 밝혔고 그래서 이제 부실 시공, 감시 부실, 부실 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제 역봉을 취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하고 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쪽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그거 하기 전에 비리 있는 거 빨리 수사하고 대책을 정부가 내 네.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정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왜 근데 국정조사 꺼냈는지 아세요? 윤석열이랑 원희룡이 고속도로 게이트 덮으려고 그렇지. 그 국정조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국정조사에서 진짜 탄핵사유 발견될까.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 공작, 여론 공작만 하는 자들입니다. 한동안 윤석열이 배운 게 그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 정권 탓하고 기다렸더니 국정조사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네. 고속도로 게이트를 여론을 분노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거기 말리지 말고 무슨 국정조사야 이건 범죄인데 바로 그냥 수사하면 되지. 한동안 뭐 하고 있어요, 이놈아 하면서 맞습니다. 검경이 수사본부 꾸려서 대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99년에 이미 제조물 책임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이 아파트 내용이 포함하는. 뭐냐면
제조물 흠결로 생명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그런 어떤 법안이고요. 소비자 주권 시세를 열었다. 당시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아파트까지도 포함을 시키려다가 그 국회 내에서 노비를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대해서 아파트가 이제 빠져 있었는데 이걸 다시 넣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역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과거에 99년에 이미 이런 법안을 냈더라고요. 빨리 민주당에서 보완 발의를 했으면 수정 뭐라고 하죠? 저런 거는 이제 개정사항이죠. 예. 개정사항. 개정은 빨리 내시면 개정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했으니까 개정은 빨리 다른 분들이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밝혀졌잖아요. 이게 무량판 공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들보가 없이 기둥으로만 이렇게 버티게 한 건데 그런 공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비용 절감 공법이잖아요. 그것이 박근혜 때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비용 절감과 함께. 결국은 진보 정부는 이제 그 이윤보다는 생명 안전을 추구하면서 그런 규제 완화에 반대하잖아요, 우리는요. 소극적이거나 최소한. 근데 그동안 보면 이 윤석열, 이 박근혜, 이명박 보면 완전히 대기업의 앞잡이가 돼서 무조건 규제 하나, 무조건 뭐 이윤 추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지가 반성부터 해야죠.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저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인호 님이 강 의원님, 혹시 개그맨 출신인가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직업을 잘못 선택한 느낌도 좀 듭니다. 서승만 선배님하고 한번 붙여드릴게요. 네? 서승만 선배님하고 한번. 와, 너무 잘 어울리네. 개그를 한번 경합을 한번 벌이시죠. 자중하겠습니다. 아니야. 거기 공채니까 MBC 공채잖아요. 한번 붙어보세요. 자, 이승원님은 안진걸 소장님 대선 출마 선언이다. 아이고. 아까 한반도 막 얘기하고 막 크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까불었더니 겸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자, 희아님, 안진걸 소장님 비례 1번. 아이고,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윤님은 안진걸 비례대표 4번. 안진걸 팬클럽이 드디어, 박정TV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맥빌님은 촛불 집회에서 최장한 의원님 연설 들어보면 출마하셔도 될 듯 없다. 기본가 있어 보이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현선님이 인천 남동갑 신경 써요. 거기 국회의원이 누구죠? 남동갑?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남동갑. 인천. 누구죠? 남동갑이. 남동갑. 예, 제가 검색했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진행해 주십시오. 예. 1108기도님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성우인 줄. 아마, 우리 강 의원, 사무총장한테 한 말 같고요. 미라클님이 강 의원님 다스베이다에서 존재감 뿜뿜. 유머 감각 뿜뿜. 기대가 된다는 댓글 주셨고요. 김성환님이 당대표님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듯하다. 아까 이제 당대표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남동갑이 누군가요? 맹성규 의원님. 맹성규 의원. 네. 요즘은 고속도로 게이트는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인천 무슨 촛불 집회인가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의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은 이재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러브님, 아까 다스베이다 제가 오늘은 얼굴 워낙 많이 와서 오늘 다스베이다 휴가철이라 꽉 차갖고 얼굴 못 뵀는데 오신 모양이네요. 다스베이다 쉬는 시간에 여기 이 방송, 우리 방송 잠깐 들어왔다고 파이팅 하면서 또 거금 보내주셨고요. 김영준 님도 언제나 강 의원 응원합니다. 박시영, 안진걸, 최재관 화이팅.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님입니다. 김영준. 광주에 사시는? 네, 광주에 사시는 형님. 지난번에도 박시영 TV 슈퍼챗을 안 쏜다고 처음으로 먼저 쏴가지고 슈퍼챗 행렬을 만들어주신 김영준 형님. 2만 원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3만 원으로 인상해 주십시오. 파이팅. 야, 그렇구나. 오늘 그 안진걸 소장님 그 TV에서 이거 만들어주셔서 네, 고맙고요. 그럼요. 텅디 PD와 텅디. 안진걸과 임세은 소장이 마음 모았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 최재관 TV, 강의원 TV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그렇게라도 도움을 좀 드려야죠. 성원할 뻔했습니다.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이거 좋아. 저 멋있어요. 귀여우세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화면 띄워주시면 홍보 마지막으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TV를 만들었나요 혹시?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 그 상임 운영위원님들 TV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8월 15일 광주 집회 대거 준비하고 있는데 4시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8월 20일 드디어 지난번에 연기했던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운영위원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는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만행은 물론이고 또 오늘 뭐 8월 휴가철 또 국회 정기국회 국회 그 휴원하고 있을 때 네. 지금 각종 영장 청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더민주정부 혁신회의를 사실상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8월 20일 전국에서 국회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모이는 행사를 전국 대회를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더민주정국회의의 상임운영위원이신 최재관 이 4월 10일 이미 위너 1명 당첨 우리 더민주정국 혁신회의 혁신위원으로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자도 됩니까? 지자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이버 카페에 더민주정국 혁신회의를 치시면 거기에 혁신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일단 1만 혁신위원 모집운동에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한번 그 1만 혁신위원 모집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전국에서 당과 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데 힘을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에 내년 총선에 뜻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이 방송에 이제 출연진들은 강의원 사무총장이 알아서 추천을 합니다. 김영준 님이 다음 주에 3만 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하단에 자막으로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고요. 100-034-034-351796. 민생경제연구소는 뭐 정말 수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그 고발 조치도 제일 많이 아마. 네, 이번 주에는 그 최은순 봐주 기소했잖아요. 사기죄. 예, 다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사문서 2조 행사죄도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고발합니다. 이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팀하고 저희 잘하셨네. 또 고발합니다. 해야죠. 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양평에서 우리 이제 주민들도 깨어나고 있고 저희들 끝까지 이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촛불 집회를 저희들 적은 역량이지만 꾸준하게 해나가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주말에 양평으로 놀러 오셔서 촛불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양평에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시영 TV 50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고요. 네. 저도 박시영 TV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원 사무총장이 결합을 해서 금방 될 줄 알아서 거기 저 직원들 요즘 뭐 하는 겁니까?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양평은 5시, 서울은 6시에 촛불 집회가 있고요. 네. 저도 서울 촛불 집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개통 문제를 발언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양평 군민들과 함께 최재관 위원장님, 정경훈 씨 모시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국민들이 직접 이게 양서면 온안이에 맞는지 강화 쪽에 아시아나 주민들이 함께 참여. 네, 주민들이 직접. 그리고 주민들 여론조사 한 것도 발표도 하고요. 그 설문조사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춘천 홍천까지 연결한 게 맞다. 다시 한번 저희 쐐기를 박는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이 집단의 이 거짓말 패러디를 규탄하고 완전히 제압하는 기자회견 내일 11시 40분에 강득구원하고 합니다. 민주당 TF도 내일 오전 있다는데 TF에서도 강력히 좀 잘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TF라고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강덕구 의원님께 특이로 협상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연예위원장.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하셨다고.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이재명 대표님 엄청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고 하고요. 네, 그럼요. 내일 박강원 원내대표도 참여해서 적극 함께 한다고 합니다. 원내 지도부들도. 괜찮습니다. 예, 양평 촛불은 7시로. 7시. 예, 저희들 너무 뜨거워서. 잘하셨습니다. 맞아.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시영 TV의 위노 프로젝트, 대한민국 역사상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세상을 바꾸는 국회, 또 세상을 바꾸는 민주당. 그래서 이 위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주당의 신인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 마당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50만 가야 됩니다.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너 최재관 화이팅!
파이팅. 강의원도 화이팅! 파이팅! 네. 8월 15일 오후 4시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들 좋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일부 또 휴가 가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